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각 회사는 회계장부 및 세무신고를 포함한 행정서주상 상호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만 관리하면 제척기간 5년 동안 세무조사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한 큰 틀 두 가지가 원천징수제도와 자기과세제도입니다. 여기서 자기과세제도란 셀프 어세스먼트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세무당국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 스스로가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즉, 과세당국은 회사가 스스로 계산한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신고 제출한 데이터를 통해서 특이점 혹은 서로 모순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점검한 후 데이터 불일치가 발견된다면 SPEDK라는 해명서를 발송하여 클리어시키고 있습니다. 회사는 SPEDK가 발급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절한 해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해명이 안 되거나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바로 세무조사로 연경이 되게 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세수 목표를 정하고 그 세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세수 목표를 달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SPEDK를 최대한 많이 발급하여 각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잘못 계산한 세금을 스스로 수정하고 추가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SPEDK에 대해 적절한 해명이 안 된 납세자에게는 당연히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과세하는 방법으로 세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세당국은 법인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4월 이후, 즉 5월부터는 각 회사가 신고한 확정신고 내용에 대해 데이터 불일치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한 후 해당 불일치에 대해 5월에서 6월 및 7월까지 최대한 많은 SPEDK 해명 요구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과세년도에 대해 불일치 데이터가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업은 SPEDK를 받지 않을 것이고 이는 해당 기업이 계산하고 납부한 세금이 맞는 것으로 잠정 간주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과세년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2025년 1월부터 인공지능, 즉 AI 기반의 통합된 세무 시스템인 코어텍스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어텍스는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모든 납세자의 정보, 즉 재무제표와 모든 세무신고 데이터 및 은행거래 데이터까지 프로파일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은행거래 데이터와 재무제표 및 세무신고 내용 빅데이터 간에 불일치가 있다면 AI가 자동으로 검색을 하여 SPEDK 발급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코어텍스는 세무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인도 세무청이 2019년부터 개발해온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 통합 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의 프로파일링 능력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코어텍스의 론씀을 계기로 각 회사는 그동안 잘못 신고한 내용을 스스로 바로잡고 개선하는 노력을 미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세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납세자의 프로필이 코어텍스를 통해 과세당국에 모두 노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소개할 몇 가지 예제 항목들에 대한 데이터 불일치만 없다면 SPEDK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로까지 연결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예를 소개해드린다면 첫째는 손익계산서 개정으로서 매출이 될 것입니다. 재무제표상의 매출과 부가세 신고서 및 매출 세금 계산서상의 매출액은 당연히 일치해야 할 것이나 현실은 할인, 반품 및 기간 차이 등과 같은 이유들로 대부분 일치하지 않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매출 원가의 재료비 항목으로서 부가세 신고서 및 매입 세금 계산서 데이터와 재료비의 수치가 같아야 할 것이나 현실은 수입원장 혹은 면세 등과 같은 이유들로 불일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출 원가 중 직접 노무비는 PPH 21 근로소득세 신고서 내용과 동일해야 할 것이나 현실은 많은 회사에서 재무제표상의 노무비 데이터와 PPH 21 세무신고 내용과의 불일치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출원가 중 제조경비, 즉 임대비, 용역비 등과 같은 경비는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서 및 임대에 관한 최종분리과세 신고서 등과 PPH 23 및 소득세 4조 2항의 최종분리과세 신고 내용과 일치해야 하나 이 역시 많은 회사의 재무제표 신고 내역과 PPH 23 및 PPH 4조 2항 신고 내용 간에 상호 불일치가 있어 SPEDK가 발급되고 세무조사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판매 및 일반 관리비 계정에 있어서는 프린터 임대, 인터넷, 에어컨 수리 등과 같은 비용이 PPH 23 및 26, 즉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서,
사무실 근로자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서 및 PPH 4조 2항의 최종분리과세 신고서 등과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 외 수입 및 비용 계정의 경우 이자 비용의 적정성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 대 부채 비율이 400%를 넘어갈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은 손금 불산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계정은 재무제표의 현금성 자산 잔액, 관계사 대여금 잔액, 가지급금 및 재고자산 잔액에 AI 기반의 금융자료 및 매입 및 매출 세금 계산서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 조정, 내용연수 및 고정자산 처분 등에 대해 데이터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부채 항목은 금융권 대출 잔액, 미지급 세금 잔액 등에 대한 세무당국의 모니터링에 대미하여 미지급 세금의 다음 회계년도의 납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재무제표의 계정과 세무신고 데이터 간의 불일치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불일치를 사전에 미리 수정해 놓는다면 SPEDK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년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없이 지나게 될 것입니다.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 데이터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로까지 연결된 것이지 단지 운이 나빠서 혹은 정기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컨설팅의 지원을 받아 지금부터라도 재무제표의 모든 계정에 대해 세무신고 내용과의 불일치에 대해 점검하고 데이터 불일치를 사전에 수정해 놓는다면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